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.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많은 분들이 10명에 한 5명 정도는 예, 안녕하세요. 닥터고의 3고 TV 주치 고용건입니다. 저번 2시간 동안에 주사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, 여러 치료가 있는데 모든 치료의 근본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많은 치료가 개발됐는데, 오늘 무릎을 갖고 왔어요. 저의 전공이 무릎. 최근 한 15년 정도는 주로 무릎을 많이 해왔는데, 요즘 무릎을 보다 보니까 여러 병들이 오세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허리라든지 어깨에 대해 다시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요. 무릎이나 어깨나 이런 허리 같은 경우는 각 관절마다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. 무릎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연골이 있어요. 연골. 그리고 연골 위에 뼈가 있고, 그 사이에 연골을 보호하는 연골판, 반월상 연골팔이 있고, 그리고 밖에 측부인대가 인대가 잡아서 무릎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주고, 또 인대가 앞에 뒤에 있어서 앞뒤로 움직임을 방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. 무릎 관절염,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. 첫째 원인은 인대가 뼈에 붙는 부분에 파열되면 여기에 염증이 일어나고, 염증이 일어나다 보면 쓸 때 아프죠. 마찬가지 무릎도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인대가 붙는 부분마다 이게 노화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파열이 될 수가 있어요.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의 염증 때문에 아픈 원인의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. 두 번째 원인은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갖는 원인. 연골이 많이 써서 닳아서 또는 다쳐서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나와서 이런 통증이 오는 연골 손상에 의한 통증. 그리고 최근에는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관절이 만들어질 때 똑같이 그 줄기세포가 모여가지고 일부는 뼈로 가고 일부는 연골로 가가지고 연골도 만들어지고 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즘 연구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연골에 의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연골과 뼈가 문제다 해서 같이 연구가 돼요. 그래서 요즘 정형외과 의사들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골관절염, 연골의 손상뿐만 아니라 연골의 손상에 의해서 이런 뼈가 괴사되기도 하고 뼈가 붓기도 하는 이 연골 밑에 있는 뼈에도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이 두 번째의 연골과 연골 밑에 있는 뼈 때문에 오는 통증이 하나, 이게 하나의 두 번째 원인이고요. 이 무릎이라는 구조는 혈관이 자라들게 되고, 또 여기에는 활액막이라는 막이 있어요. 그리고 이 활액막에는 좀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염증이 일어나면 염증을 가라앉기 위해서 막 이 잡아먹는 이런 대식세포라는 세포들이 들어있고, 염증이 있으면은 염증 물질 품어내는 이런 또 세포들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연골 찌꺼기라든지 이런 손상에서 돌아다니면은 이 이물질들이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. 그러면은 이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좋은 또 무릎 위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염증 물질을 품어내기도 하고, 또는 막 물을 품어내기도 하고, 이런 혈관에 있는 이런 세포들이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염증에 의한 통증, 이 세 가지 통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치료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주로 노화에 의해서 인대가 닳아버리면은 자꾸 무릎을 구부릴 때 이 무릎 안쪽이 특히 많이 아파요. 그래서 무릎이 아파요를 호소한 환자를 보면은 사실은 이런 관절 안이 아픈 게 아니라 이런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나 이런 근육 이런 데도 아프고, 이런 데도 아프고, 이런 데도 아프고, 이런 데도 아프고, 이런 데도. 사실은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많은 분들이 10명에 한 5명 정도는 다 이런 연골이나 뼈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, 이 노화에 의해서 또 많이 다쳐서 이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들이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치료의 핵심이 염증이 있는 인대를 치료해야 되는 거지, 이 무릎 안에 주사를 놓는다고 좋아하시지 않겠죠. 중요한 것은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의 핵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, MRI를 찍어보기도 하고, 또 진찰을 해보기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통증의 원인이 이런 인대라면은 가장 좋은 치료는 프로로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프로는 말 그대로 이런 20% 정도 되는 포도당을 인대가 붙는 기시부의 부분에다가 이렇게 주사기를 꽂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번에 다 놓는 게 아니라 조금씩 위치를 바꾸면서 놔주면은, 이 포도당이 이물질이죠. 이 이물질이면은 그러면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 있어요. 아, 내게 아니구나. 감기 걸리면 열나는 것처럼 염증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없앤 세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
이거 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며칠 아플 수가 있어요. 일주 정도 아프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들어가 있는 포도당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좋은 세포들이 모여서 결국은 염증을 없애면서 그 남아있는 좋은 결과물이 인대를 강화시킨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, 어떠신 분은 굉장히 아팠다가 이 주사 한 2번 맞고 좋아하는 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권하는 것은 한 5번 정도, 4번 정도 한 일주일이나 2주 간격으로 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인대를 강화시키는 프롤로에는 뭐 포도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, 이런 DNA라든지 또는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이 무릎 안에 있는 문제예요. 뭐냐면은 이 무릎 안에 연골이 손상돼 있고, 그리고 이런 뼈가 손상된 경우는 결국은 이걸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. 연골 손상 초기 때 연골이 손상돼 있으면 뼈골이 약해지면 아프기 때문에 그때는 이 무릎 안에다가 주사를 놔야 돼요. 가장 흔한 게 히알론산이라고 했죠. 이 히알론산을 주사를 놓게 되면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좀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영양을 보급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히알론산이라든지 이런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스테로를 놓으면은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가라앉히다 보시면 되고, 부기를 가라앉힌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오늘은 그 무릎 관절의 이런 인대 증식 치료와 원인은, 그리고 이 염증 치료에 말씀드리고, 다음 1시간은 가장 많은 또 통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골과 뼈의 손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인 PRP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골 관절염의 좀 더 근본적인 치료, 손상이 좀 심한 경우는 이런 연골 제거도 가능하다.